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재 경호처의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단독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현직의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MBC가 만났는데요. 경호처 내부에서 집단 보이콧을 거론하는 등 수뇌부에 대한 반발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불법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선 직원들이 체포를 원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음성은 자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병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현장에서 막았던 대통령 경호관은 당시엔 조직 논리에 따라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지만 곧 동요가 됐던 것 같다고 경호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C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2, 3주씩 상황이 길어지고 당직하고 쉴 때도 마땅치 않다며 특히 명분이 약해지다 보니 지쳐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걸 경호처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충성조직이다 보니 명령을 거역하기 어렵고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스크럼 정도 짜고 그 이상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전 직원 보이콧이나 연가를 내고 참여 안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은 무력 충돌을 막으려고 하는 온건파라며 박 전 처장이 사직한 뒤에는 다들 더 이제 큰일 났다며 동요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그구들이 생각하는 걸 똑같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믿고 있어서 강경하게 나온다면서 김 차장이 체포되기를 경호처 내부에서 다 원하고 있다며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을 경호처 직원들이 막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김 차장은 대통령 옆에 엄청 꽁꽁 숨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호관은 경호처의 지휘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데 방관하고 있어 충돌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중립이 아니라며 빨리 중재해서 유혈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이렇게 경호관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경호처 수뇌부는 오히려 결사항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와 인터뷰한 경호관은 간부회의에서 권총뿐 아니라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 조직적으로 무기를 든다는 거, 이게 내란이 아닌가요? 이걸 방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이어서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죠. 지난 10일 경호처를 이끌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예상을 깨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박종준 전 처장은 출석 전 후임 지휘부에도 유혈 사태는 안 된다, 직원들을 보호해 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호위 부사를 자처한 김성훈 차장이 대행을 맡은 뒤 다 뒤집어졌다고 경호관은 증언했습니다. 당일 곧장 부과장단 회의가 소집됐고 이 자리에서 중화기로 무장하는 안이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경호관은 평소 권총을 휴대하는데 중화기는 기관단총 이상을 일컫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미 지금 일부 중화기 무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강경파 중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경계 근무에 나서는 경호관들에게 총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중화기 무장 얘기까지 나오고 실제 유혈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돼 언론 인터뷰에 응한 거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도 대비하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무 경호관 상당수가 물리력 사용조차 주저하고 있지만 강경 지휘부와 이들의 보안에 동한 이들이 화기 사용을 명령하고 또 분위기에 휩쓸려 누군가 발포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못 잡으면 절대 못 잡는다고 경호관은 말했습니다. 현재 관저 경호 인력은 최대 200여 명 규모로 근처 국방부 장관 공관이나 버스 등에 머물며 교대로 근무 중인데 경찰 진입 시 전원 또다시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실제 중화기 무장 논의가 있었는지 경호처에 질의했지만 경호처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도대체 왜 경호처 수뇌부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길로 가는가 하는 겁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수뇌부의 승진 경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겁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호처 직원 등 200여 명이 팔짱을 낀 인간벽에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야권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이광우 본부장은 지난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막힌 채 들려나간 이른바 입틀막 사건의 배후로도 꼽힙니다. 경호본부장 입틀막의 작품의 주역입니다. 이 양반이 완전 돌쇠 스타일인데요. 까라면 까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요? 김성훈 차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명태균 통화, 골프 논란 등 온갖 의혹에서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대통령은 골프 치면 안 됩니까?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LPGA에도 100위권 안에 여자 선수가 14명이나 있고요. 예. PGA는 4명이나 있고요. 윤 대통령의 진심을 믿어달라고까지 직접 호소했습니다.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솔직하시고 진솔되시고 진심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경호에 나서냐는 의문과 관련해 경호처 내부 인사는 둘이 지금 있을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내부 평가를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올려준 거라며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승진했다는 분위기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덕에 능력보다 높은 자리에 오른 이들이 끝까지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그럼 경호처 직원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사회팀 이재욱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경호처의 경호관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얘기겠죠? 네, 언론의 힘을 빌려서라도 조직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인터뷰에 응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내부, 특히 일선 경호관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걸로 봐야 할 겁니다. 저와 마주 앉아 인터뷰하는 내내 지친 표정으로 한숨도 여러 차례 내쉬었습니다. 다만 강경파 지휘부에 대해서는 결과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다 안다. 맹목적인 충성으로 부하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호관의 말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또 충격적이어서 저희도 비표 확인 등 신분부터 회의 개최 여부까지 교차 확인을 거쳐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현직 경호관인 만큼 신변이 공개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음성이나 영상은 노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경호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휘부와 직원들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수뇌부는 물리력 사용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노림수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기를 들고 순찰하는 걸 일부러 노출시키라고 하고 또 공개 회의에서 중화기를 거론하는 걸 보면 1차적으로는 정말 막 나갈 수 있으니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자 그래서 진입 자체를 늦추고자 하는 지연 전술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같은 맥락이 읽힙니다. 그렇다고 공갈로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인터뷰에 응한 경호관 말대로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상황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경호관들이 지휘부의 지시를 소극적으로 이행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불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렇다고 경호처가 경호를 놓는 게 맞냐는 생각이 부딪히는 거죠. 차라리 같이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 책임 안 지는 지휘부를 보면 조직에 미래가 있냐는 회의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다만 깨어있는 사람들이 내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오늘 인터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결국 피해를 줄이려면 경호처 지휘부를 빨리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내부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오늘 경호처 부장단 회의였는데요. 경호처의 경호 3부장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사퇴를 요구한 3부장은 항명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강경파에 대한 반발이 점점 표면화되는 분위기인데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김성훈, 이광우, 김신까지 이 세 사람의 신병 확보나 사퇴 등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면 경호처의 반발은 큰 충돌 없이 제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경호관 말대로 최상목 관한대행이 직접적인 지휘권이 있으니 강경파에게 물러나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더 간단합니다. 경호관은 최대행이 중립적인 척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이러면 정말 피본다.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유혈 사태가 나길 바라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상황은 어떤지 한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오늘도 체포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는데요. 경호처의 경비는 그대로인 겁니까? 네, 일요일인 오늘도 관저로 통하는 이곳 정문 근처는 삼엄한 경비 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진 않았지만 긴장감은 가득한 상황입니다. 입구에 여전히 대형 버스 여러 대가 배치돼 가로막고 있고 진입로에도 차량들을 포개 만든 차벽이 구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2일에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녹화했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달째 관저 밖을 나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모래로 잡힌 헌재 첫 번째 변론 기일에 불참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출석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먼저라더니 이제 다시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이유로 탄핵 심판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민주당은 계엄은 불법과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려면 최소한 직접 나와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며 비겁한 내란 수계를 보며 국민은 가슴에서 천불이 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호처 수뇌부 상황이 궁금한데요. 여전히 법 집행에 맞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일부 동요하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김성은 경호처 차장 등 고위 간부들은 일단 오늘 관저 내부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조분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언제 다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저 주변에는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집회와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각각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경호처가 내부 회의에서 중하기 무장까지 거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위법한 명령은 복종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령을 따르다 사망자가 나오면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때리지 않고 소극적인 몸싸움만 해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경호처가 집단으로 막으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이 다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3년 이상 징역형, 사망할 경우 치사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총기를 꺼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발포해 사망할 경우 살인죄, 사망하지 않아도 살인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총기 사용 지침이 내려져 작전을 진행했다면 가담한 경호처 직원 전부가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한테 총 쏠 때는 대개는 죽어도 좋다 그러고 쏠 거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거죠. 총을 쏴라 라고는 지시가 공동으로 내려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했다 그러면은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입니다. 위법한 명령은 복종 의무가 없어 거부해도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법한 지시를 따르고 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경호처 수뇌부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강요하지 않는 한 지시 강요라고 해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 나온 최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처럼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법원이 오랫동안 여러 판결을 통해 확립한 확고한 법리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방금 내용 전해드린 윤상문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윤상문 기자가 전한 대로 이 경호처 직원들이 범죄자가 될 처지에 몰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연금까지 이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판사 출신인 차성환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를 막기 위해 몸싸움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면서 연금까지 이를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만약 경호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체포를 막다 상해를 입히면 최소 징역 3년형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집행유예가 나와도 직업을 잃고 연금도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절한 법률 상담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직접 문답글도 작성해 언론에 기고하고 자신의 이메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직원 입장이어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부 반발과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 경호처 수뇌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일단 먼저 대통령 경호법에 규정된 경호의 의미를 보면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대통령 신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체포영장 집행이 체포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인정이 된다면요. 다른 피의자나 범죄자들도 똑같이 불법 체포로 위해가 우려된다면서 체포 거부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건데요. 체포가 적절했는지 따지고 싶으면 일단 체포가 된 다음에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호처 내 이른바 강경파로 불리는 지휘부 인사들에 대한 경찰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경호처 수뇌부 인사들에게도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지 기자, 오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 내일 모레인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부장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경호처 안에서도 강경파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차장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 때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먼저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차장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면 관저 방어 전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미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선 내일 오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네, 경찰이 앞서 조사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고요. 이 영장 집행 당시와 관련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휴대전화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어제와 그제 이틀간 약 13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경찰이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경호처 간부들이 주고받은 연락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간부인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도 어제 오후 출석해 9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호처 수뇌부 조사를 통해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인원과 배치 현황 등 내부 준비 상황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간부는 모두 5명입니다. 경찰이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지휘부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여기서 경호처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이번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기자, 오늘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갑작스레 방문한 겁니까? 네,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후 2시쯤 공수처에 방문해 선임계를 냈습니다. 조금 전에 입장문도 냈는데요.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에 집착하지 말고 기소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2차례 모두 체포영장을 발부해 문제 없다는 게 확인됐고 이의 신청도 기각됐는데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온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도 변호인단과 만난 뒤 짤막한 공지를 냈는데요. 피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고 체포 시 방어권, 국정 운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도 영장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쪽의 이런 움직임과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에 부상자가 생기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가장 큰 변수는 경호처 수뇌부의 거취 문제입니다. 경찰은 경호처 수장이 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우선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호처의 방어를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또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번이 마지막 집행이라 보고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다만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지 오늘로 엿새째인데 경호처 수뇌부 공백 같은 변수를 너무 재고 따지다가는 시점을 실기할 수 있다는 공수처 안팎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초 집행할 거라는 관측은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점에 대한 수뇌부 결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선 각종 허위 정보와 도를 넘는 막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런 내용을 생중계하면서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으며 돈방석에 앉은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허위 정보를 그대로 받았으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우 인사 전광훈 씨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관저 앞에 대거 모였습니다. 우리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을 지켜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파 속에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명찰엔 헌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상에 오른 전광훈 씨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질러버려야 돼. 계엄령을 그냥 질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지율이요 지금 벌써 60% 이상 넘어가잖아요. 아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상황 보고를 하겠다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애국 시민분들의 열정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외위원장들 계시고요. 또 현직 의원이 있습니다. 오후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실 겁니다. 현수막만 갈아 끼운 채 같은 자리에서 계속된 집회에선 막말이 터져나옵니다. 광화문 광장에다가 단두대를 세워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 목을 걸어놔야 돼. 이 같은 관저 앞 실시간 중계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돈벌이 수단입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지난 7일 하루에만 한 극우 채널은 1,500만 원이 넘는 공식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짜뉴스 퍼나르기 경쟁이 펼쳐집니다. 중국 기자들하고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서방 기자들은 안 꼈습니다. 주로 중국 기자들이에요. 공산당의 충성도가 강한 사람들하고 비밀리에 뭘 얘기했을까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외신 기자 간담회엔 미국, 영국 6개, 일본 9개, 중국 2개 매체가 참석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외신 기자들은 국민의힘을 포함해 정재계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공부 모임이라며
특정 매체 국적에 대한 선입관을 전제로 한 부당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밝혔습니다. 이런데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의 대화 내용이 중국 정부에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자극적인 거짓 뉴스로 돈을 버는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이를 그대로 받아 공식화하는 국민의힘. 이들의 행태로 내란의 원동력이 된 각종 음모론만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이 올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면서 2억 6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퇴직금도 신청됐는데요.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연봉과 퇴직금을 다 받는다. 이거 말이 됩니까?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 올해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면서 연봉이 작년보다 760만 원 늘어난 2억 6,2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세전 기준 2,2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본적 예우가 유지되기 때문에 월급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일각에서는 탄핵 재판이 6개월 이상 진행된다면 아무 일 안 하고 월급으로 1억 원 넘게 받아가게 된다며 특혜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규정은 없으니까 받아가는 건 법적 문제는 없겠지만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인상도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 연금공단에 접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퇴직금 청구서입니다. 퇴직 일자는 계엄 사태 이틀 뒤인 지난달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면직안을 제거한 바로 그날입니다. 퇴직 사유에는 그저 일반 퇴직이라고 표시됐을 뿐입니다. 이 청구서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지난달 10일 공무원 연금공단의 우편으로 접수됐습니다. 퇴직금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근무한 2년 6개월과 국방부 장관 3개월분으로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퇴직금에 집착하는 듯한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심사에 들어간 공무원 연금공단은 지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에 의하면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네, 수사 상황과 별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첫 정식 변론이 있습니다. 법조팀의 구민지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구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공조수사본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서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신변 안전과 불상사를 언급한 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을 때 그 자리에서 체포가 이뤄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2차례나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 쪽 이의 신청도 기각돼서 적법한 영장이라는 건 이미 확인된 문제고요. 체포된다고 해서 신변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체포라는 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 난동을 부리거나 극렬히 저항하지 않는다면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탄핵 심판까지 끌어들여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 당사자는 변론 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재는 당사자가 불참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요. 다음 기일인 16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수하들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고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이것도 이번 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함께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제일 먼저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죠. 오는 16일 1차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개엄 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 1, 2인자도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첫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이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군과 경찰 수뇌부 등을 포함해 모두 9명이 기소된 상태인데요.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만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조사가 필요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불법을 운운하며 적법한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다음 주 상황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체포영장 집행도 헌법재판 변론 출석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은 경호관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빨리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경호구역을 무단 침입했다고 비판하며 지도자의 격을 지켜줘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 한 달이 다 되도록 수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경호처가 쌓은 성렬 산성 뒤에 대통령이 비겁하게 꽁꽁 숨었다며 대다수 선량한 경호관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국심이 남아있다면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서 체포돼서 수갑차고 나오는 모습보다는 당당하게.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공수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라며 무리한 영장 집행으로 국격을 훼손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지휘와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의 격을 지켜주십시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서도 국민의힘은 신변 안전 보장 등 여러 사정을 변호인 측이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엄호한 반면 야당은 공수처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을 운운한다니 핑계가 가당찮다고 반발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야는 모두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분쟁 지역 파병과 대북 확성기 가동 등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도 수사의 핵심으로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명확한 증거도 없고 국가 안보에도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오랜 기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인데 여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만들어 협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다음은 미국 LA 산불 속보입니다. 화재 진압이 더디게 진행되는 와중에 산불이 방향을 바꿔 LA 시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초기 산불 확산의 주범인 국지성 돌풍이 다시 예고되면서 재확산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현지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6개 지역으로 재확산했던 산불은 4개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은 연방 정부의 지원이 무색하게 산불 발생 닷새가 되었지만 진화율은 10%대로 더디기만 합니다. 삶의 터전과 일상을 산불에 빼앗긴 주민들은 고통을 넘어 무기력함을 호소합니다. Human beings are weak, but this is unbelievable. 더 큰 문제는 산불의 진행 방향입니다. 가장 큰 팰리세이즈 산불이 서쪽 태평양이 아니라 동쪽, 즉 LA 시내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LA의 명소 게티 미술관입니다. 여기에서 서쪽이 팰리세이즈 지역이고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명문 공립대 UCLA가 있습니다. 만약 팰리세이즈 산불이 동쪽으로 계속 번질 경우 게티 미술관과 UCLA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게티 미술관 일대에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미술관은 문을 닫고 상주 직원을 철수시켰습니다. UCLA도 교직원과 학생에게 대피를 준비하라고 미리 통보했는데 교내엔 이미 인적이 없습니다. 산불이 시내로 번지는 것만은 막기 위해 소방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사투 중입니다. To begin evacuation and extinguishment efforts with a relentless air attack utilizing all available aircraft in the area. 기상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주초에는 이번 화재를 확산시킨 주범이라 할 국지성 돌풍 산타아나가 다시 예고되면서 행여 꺼진 불이 되살아나진 않을까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se winds, combined with dry air and dry vegetation, will keep the fire threat in Los Angeles County high. 사망자가 16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를 저지하기 위해 이웃나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소방 인력과 장비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LA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했다며 북한군 2명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따르면 이들은 20살과 26살의 병사들로 각각 다리와 턱을 다친 채 수도 키이우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생포된 북한 군인이 전투 중 상당한 병력 손실을 증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군부대 선관위 투입까지 시도한 반헌법적인 계엄을 부른 부정선거 음모론의 실체를 집중 보도합니다. 사전투표 조작설의 허구성을 검증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음모를 내세우는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프로농구에선 선두 SK가 7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팀 속공 1위 팀답게 뛰는 농구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전체 득점의 20%를 속공에서 기록할 만큼 빠른 농구를 내세워 선두를 달리는 SK는 오늘 소노와의 경기에서도 확실한 팀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가로채기에 이은 안영준의 깔끔한 덩크로 경기를 뒤집었고 수비 리바운드에 이어 정확한 긴 패스 한 번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빠른 패스를 주고받는 축구의 티키타카처럼 짜임새 있는 패스 4번으로 상대 코트를 휘저었습니다. 잡고 달리고 넣고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점수를 쌓은 SK는 가드 김선영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소누를 물리치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속공 득점 2위인 현대모비스도 빠른 농구로 낙승을 챙겼습니다. DB의 공을 가로챈 뒤 순식간에 림을 갈랐습니다. 속공 점수에서 24대 4로 압도한 현대모비스는 25점 차 대승을 거두고 2경기 차 2위를 유지했습니다. 정관장은 홈에서 지긋지긋한 10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구단 최다 연패라는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 코트에 몸을 던졌고 18득점을 올린 정효근의 활약을 앞세워 가스공사를 물리치고 약 한 달 만에 승리를 맛봤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이 선두를 노리던 현대건설을 꺾고 창단 4년 만에 처음으로 3연승을 달렸습니다. 마치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좋아하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소환과 대한 사이 연중 지금이 가장 추울 때인데요. 그래도 주말 새 한기의 힘이 약해졌고요. 내일과 모레까지는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사흘 전 혹한이 습격했던 때만 해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7.6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대부분 5도 안팎으로 계절을 한 달가량 앞서가겠고요. 이후에는 다시금 반짝 한기가 유입될 걸로 보이니까 건강관리는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으로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동안 중서부지방에는 일시적으로 먼지가 쌓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차츰 흐려지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서울은 영하 4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6도, 대구 7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하 7도 선까지 떨어지겠고요. 호남과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는 눈구름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가 중하기 무장까지 언급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증언이 나왔죠. 직원들은 지시에 따르는 것뿐일지라도 명령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직원들도 범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우리의 귀한 아들, 딸입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인생이 왜 내란 수괴 피의자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 희생돼야 합니까? 제2의 내란과 무고한 희생을 막는 길은 신속하고 단호한 법 집행뿐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